한 번 시장은 위축이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니 주말 앞두고 이거 더 심각해졌네요. 자, 시장 분위기 좀 체크해보면서 또 다음 주 미리 내다보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요. 지금 다시 한번 주회를 해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만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9,300억 원대.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차장님 오늘 장을 평가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22에서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저희에게 안겨줬죠. 뭐 립서비스 뿐이었지, 뭐 금리도 동결했고, 뭐 추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뭐 미래에 그럴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었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달러와 인덱스를 잘 보면은 이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강세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 좀 기대에 못 미쳤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 항상 좀 말썽인데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국채 금리가 다소간 이제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듯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일본의 어떤 정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 결국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큰 틀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도 좀 자아내기 충분하지 않은가. 네. 여러모로 일단 좀 전방위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추가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는가. 일단 뭐 매를 맞을 건 다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또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 또 악재, 국내에서도 악재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집중된 삼성전자부터 첫 번째 이슈에 넣어봤습니다. 확인하시죠. JP모건이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매도 보고서나 다름없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갤럭시 S4의 모멘텀이 갤럭시 S3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딱 하루 만에 15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사장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나 밀려났어요. 예, 일단은 오늘 보니까 이제 갤럭시 S4의 출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로우엔드와 미드엔드급 쪽으로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느는데,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는 지금 출하량이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제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또 코스피에서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은 결국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뱅가드 쪽의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됐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도 이제 엔저 때문에 저희가 받는 충격 부분도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고, 사실 또 대북 리스크도 오늘 크게 완화가 됐죠. 오늘 뭐 경영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어떤 대외 악재들이 다소간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갤럭시 S 노트 3, 갤럭시 노트 3가 이제 한 8월 정도 출시 예정이죠. 네.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노트2보다는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금 모양은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그 고점이 뚫리지 않는 상황이었죠. 계속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오늘 이제 저점에 올라오는 추세선을 좀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거래가 또 붙으면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다소간 향후에 조금 그 기간 조정이든 주가 조정이든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결국은 다시 추세대로 복귀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다소간 투자 심리가 좀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추세대로 빠르게 복귀하는 시점에서야 시장이 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 저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가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을 좀 가늠하는 그런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움직임을 좀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이 큰 종목이 딱 하루 만에 6% 이상 이렇게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삼성을 뒤따르던 그런 종목들 참 많았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대형주 쪽으로 옮겨 타자라는 전략을 많이 세워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은 또 기대를 걸고 계속 IT 부품주 쪽으로 시각을 계속 굳건히 지키고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덩달아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IT 부품주들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이렇게 무너졌던 건데 이 삼성전자가 쉽게 이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면 IT 부품주들도 덩달아서 또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과열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고 또 저희가 계속 코스닥 시장이 좀 과열됐기 때문에 거래소 쪽으로 조금은 매기를 이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예.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렇게 좀 맞아요. 안이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두 가지 쇼크. 지난번에 이제 젠백스가 임상 실패하면서 지금 네네. 연일 하한가 가는 바람에 바이오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도 좋지 않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쇼크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향후의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주가가 좀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그동안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은 다소 비중 축소를 한 후에 향후의 흐름을 지켜보셔야지 물량을 전체 다 안고 기다리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파트론이 사실은 코스닥 부품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격이었는데 잘 보시면요. 저렇게나 올랐었었는데요. 예, 잘 보시면 61선에서 계속 지지를 21선에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네. 또 이것이 또 뭐 무상증자 물량까지도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제 뭐 한 3만 원 갈 수 있겠다.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또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텐데요. 예. 오늘 이제 61선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것이 빠르게 61선 위로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다소간 비중 축소 후에 바라보셔야 되지 않는가. 결국 이제 IT 부품주들은 대기업의 대개인 경우는 이제 매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가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관련주들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뒤따르고 있는 IT 부품주들의 낙폭이 너무나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 마음이 좀 언짢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위축됐던 반면에 현대그룹주들의 상승세는 또 탄력을 가지면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 그 경색됐던 무언가가 이제 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오늘 12일에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오전에는 또 북한 측이 오는 일요일에 9일에 개성에서 만남을 갖자라고 이제 또 제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뭔가 풀리겠다라는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 현대그룹주들 또 남북 경협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이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제히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사장님.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상선이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 상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매수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잔량이 워낙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일단 가장 많이 작용을 했고요.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계속 적자가 좀 이어져 왔고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건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덤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이제 벽돌을 쌓을 때 밑을 빼서 위를 괴는 거와 지금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소간 이제 남북 대화의 어떤 협상을 좀 지켜보면서 그 매수를 가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익금 부담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안 좋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는 바닥이더라. 뭐 네, 이렇게 네.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뭐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펀더멘탈의 종목군들이 싼 가격에 좀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굳이 뭐 리스크를 크게 안고 최고가의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한가가 풀린다면은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이 다음 주에도 과연 이어질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걱정이 괜히 앞서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서 뭘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큰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금정위가 있는데요. 예. 일본 금정위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부양책은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의 상승, 또 일본의 그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통화 부분에서는 다소간 좀 안정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은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시장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을 해야 마땅한데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시장, 일본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부분은 이제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최근에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호재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어떤 일본 금정위의 모습을 좀 일단 보시고요. 금통위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쪽이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은 한국은행 쪽에서 그렇다면은 향후에 경기 부양의 어느 완화 정책을 좀 지속하는 어떤 멘트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한 이야기대로 9월 정도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 채권을 매입하는 규모 자체를 조금 줄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결국은 달러 강세로 계속 이제 미국은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또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아야만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2.1%까지 올라왔는데 또 추가로 상승한다면은 이자 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미국 자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어떤 지수의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달러화 인덱스인데요. 지금 84달러 찍고 다소간 지금 밀려 나와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기가 좀 힘든 그런 환경이 되겠죠. 달러화가 좀 다소간 좀 떨어지는 달러의 약세가 좀 올 수 있는 구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로존의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달러화 인덱스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또 최근에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달러와의 약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 지금 노이즈가 상당히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00 초반까지 밀려준다면 충분히 매수를 나서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수급도 안 좋았고요. 네. 선물도 계속 동시 굉장히 매도하는 모습을 많아요. 보였기 네. 때문에 조금 투자 심리 면에서는 더 밀려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은 더 밀려난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거기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기 시시각각 오늘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